연합뉴스 TV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높아진 대선에 대한 관심을 예리하고 깊이 있게 해소드리는 대선 상황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박진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시시각각 변한 대선의 중요 이슈와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대선 상황실 박진영입니다. 선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존재합니다. 그때그때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이슈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빠지지 않는 이슈는 바로 북한입니다. 지난 2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북한 김정남 독극물로 공항에서 피살. 당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뉴스는 탄핵 정국이었지만 김정남 피살 뉴스는 단번에 일면을 차지했습니다. 조기 대선과 맞물려 선거에 영향을 주는 북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북풍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단골 손님. 안보에 민감한 보수층의 결집을 가져오며 보수 후보 당선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준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1987년 13대 대선에서 이른바 칼기 폭파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폭파범인 북한 공작원 김현희가 국내로 압송됐고 당시 보수 정당이었던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후보로 표가 분산되기도 했지만 이 사건은 보수층의 표심을 움직였습니다. 199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4대 대선 선거를 불과 2달이 앞둔 상황에서 남노당 이후 최대 간첩 사건인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야권의 대선 후보였던 평민당 김대중 후보 측 인사가 이 사건에 관여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3당 합당을 통한 보수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던 김영삼 민자당 후보 당선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된 북풍은 바로 15대 대선 때 총풍 사건입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에서 지지율 결집을 위해 북측에 휴전선 인근 무력 시위를 요청한 사건인데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했습니다.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며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총풍 사건 이후 북풍 효과는 잦아들었습니다. 2002년 16대 대선 전에는 제2연평해전과 2차 북핵 위기가 터졌지만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또 2007년 17대 대선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슈가 됐으나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뽑혔습니다. 북풍은 보수 결집이라는 공식이 깨진 데에 대해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도 한몫했습니다. 핵실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면서 어지간한 사안이 아니면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된 겁니다. 북풍 변수는 이른바 안보 이슈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북방 한계선 NLL 포기 비공개 대화록 논란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보수 측은 불편한 것은 참아도 불안한 것은 참을 수 없다며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남측에서는 이것을 영토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보 이슈에 발목 잡힌 문재인 후보, 이번 선거에도 계속되는 안보 검증에 본인의 군 복무 경험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핵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을 협박하는 김정은이하고는 친구하겠다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안보, 경제에 관한 정말 불안하고 위험하고 또 능력 없는 그런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핵전사 출신인 저보고 종북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종북입니다. 지금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김정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대치 국면에 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까지 얽힌 복잡한 상황이 진행 중입니다. 남북 대치를 넘어 난해한 안보 방정식의 해법을 제시한 후보가 누구인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상황실이었습니다.